NBA 역사상 최고의 3점 슈터 스테픈 커리,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소속 NBA 파이널 우승 3회, 역대 최초 만장일치 MVP, 2년 연속 정규 시즌 MVP, NBA 올스타 6회 등 굵직한 수상 경력을 쌓아온 NBA를 대표하는 슈퍼스타입니다. 그러나 커리가 처음부터 리그에서 인정받는 슈퍼스타는 아니었는데요. 어떻게 여러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대기만성할 수 있었는지 올타임 넘버원 3점 슈터의 커리어를 리와인드 해봅시다. 커리는 1988년 3월 14일 아버지인 델 커리가 선수 생활을 하고 있던 오하이오에서 태어났습니다. 놀랍게도 커리가 태어난 오하이오의 병원은 르브론이 출생한 병원이라고 하는데요. 두 선수의 같은 시작점은 나중에 NBA 무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높은 3점슛 성공률을 자랑하던 아버지의 농구 DNA를 물려받은 커리는 어렸을 때부터 뛰어난 슈팅 감각을 보여줬고 경기장에도 따라가 이곳저곳에서 슛을 던져보면서 농구 선수의 꿈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180cm에 72kg이라는 빈약한 신체 조건과 두 손을 사용하는 3점 슛폼 때문에 유명 대학에는 죄다 불합격 통지를 받고 농구계에서 거의 무명에 가깝던 데이비슨 대학에 진학하게 됩니다. 입학 과정에서 지적된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커리는 가장 일찍 체육관에 나와 가장 늦게까지 연습을 멈추지 않았는데 매일 각기 다른 지점에서 100개의 슛을 흐트러짐 없이 쏘는 연습을 하면서 슛폼을 점차 교정했고 남들보다 빠르고 높은 포물선을 그리는 슈폼을 터득하게 됩니다. 데이비슨대 농구팀은 40년간 NBA에 보낸 선수가 고작 5명뿐인 학교였으나 약팀이라는 단점 덕에 1학년 때부터 비교적 많은 출전 기회를 받을 수 있었고 신입생 중에 2위에 해당하는 평균 득점을 기록하면서 팀을 서부 컨퍼런스 1위로 끌어올리고 대학 챔피언십에 진출시키는 활약을 펼쳤는데요. NCAA 토너먼트 1라운드에서 탈락하는 고배를 마셨지만 커리의 슛감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뜨거워졌고 2학년 때 다시 돌아온 토너먼트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1라운드에서 곤자가 대학교를 6점 차로 이겼을 때까지만 해도 우연으로 치부됐지만 2라운드에서 2번 시드 조지타운 대학까지 꺾는 대파란을 일으키며 39년 만에 16강에 오르게 됩니다. 두 경기 동안 70점을 올린 커리의 3점 슛은 멈추지 않고 계속 터졌습니다. 3번 시드 위스콘신과의 16강에서 르브론 제임스가 직접 경기를 관람하러 왔는데 커리를 보러 왔다고 말하며 큰 경기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자기 플레이를 하는 선수다. NBA에 갈만한 자질이 있다 라고 극찬을 보냈는데요. 그 말과 일치하게 커리는 3점슛 6개 포함 33득점을 폭발시키며 팀의 17점 차 대승을 이끌었고 토너먼트 3경기 연속 30득점을 넘긴 커리는 이때부터 전미에서 알아주는 유망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서부 지역 1번 시대인 캔자스와의 8강은 진정한 시험대였는데요. 당시 캔자스는 NBA에 입성할 유망주들을 여러 명 거닐고 있는 강팀이었지만 마지막까지 커리의 3점슛에 쫓기며 고전했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 마지막 공격 기회를 잡은 데이비슨대는 커리에게 공을 맡겼지만 더블팀이 붙어 슛 시도가 어려웠고 동료에게 패스했지만 득점에 실패하면서 2점 차로 아쉽게 패배하게 됩니다. 비록 탈락하긴 했지만 캔자스전에서도 에이스로서 제 몫을 해준 커리는 중서부 지구 최우수 선수에 선정되었고 무명대학 무명선수라는 편견을 실력으로 깨부순 뒤 2009년 NBA 드래프트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높은 1라운드 7픽으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지명을 받으면서 NBA에 입성하게 되는데요. 당시 플레이오프 진출에 거듭 실패하면서 리빌딩을 진행 중이던 워리어스에는 주전급 포인트 가드 자말 크로포드가 있었지만 커리를 영입함과 동시에 처분해버렸고 커리는 대학 시절과 비슷하게 하위권인 팀에서 일찍부터 많은 출전 기회를 받았습니다. 가냘픈 체구에 NBA에서 슛 정확도가 떨어지진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루키 시즌부터 166개의 3점 슛을 넣어 루키 시즌 최다 3점 기록을 갈아치웠고 성공률 또한 43.7%로 매우 높은 적중률을 보여줬습니다. 주전 포인트 가드로 점차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1월부터 서부 컨퍼런스 이달의 루키에 3번이나 선정되었고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에 커리어 하이 득점을 갈아치우며 팀의 기적적인 승리를 이끌었는데요. 가뜩이나 약체팀인데 정상적으로 뛸 수 있는 선수가 6명밖에 안 돼서 커리는 경기 시작부터 끝까지 48분을 풀로 뛰었고 3점슛 4개 포함 42득점을 퍼부으면서 포틀랜드를 잡아내는 이변을 만들었습니다. 루키 시즌 평균 17.5점, 5.9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루키 퍼스트 팀에 뽑힌 커리는 2년차 시즌에 득점과 야투율을 더 끌어올렸고 올스타 주간 스킬 챌린지에도 참가해 우승까지 차지하는 등 루키 시즌 못
못지않게 좋은 기록을 써냈는데요. 그러나 2010년 12월 오른쪽 발목 부상으로 6경기를 결장하면서 잠깐 주춤하더니 같은 부위에 부상이 계속되면서 결국 인대 수술까지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3년 차에는 23경기 출전에 그치는 암울한 시즌을 보내게 됩니다. 부상 공백이 길어질수록 선수로서 가치는 낮아질 수밖에 없었지만, 루키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워리어스는 커리의 기량을 믿고 4년 연장 계약을 제시했고, 계속 동반자로서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쉬면서 재활에 매진한 후 12-13 시즌에 복귀한 커리에게 유리몸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었으나 몇 경기 지나지 않아 부상 이전처럼 활약해줬고, 시즌 중반부터는 대학 시절에 보여주던 에이스 슈터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뉴욕 닉스전에서 3점슛 13개를 시도해 11개를 적중시키면서 단일 경기 커리어 하이를 54점으로 갈아치웠고, 매경기 3.5개의 3점 성공이라는 심상치 않은 횟수를 기록하더니 결국 레이 앨런이 세워둔 한 시즌 최다 3점슛 기록도 격파했습니다. 커리가 확실한 에이스로 성장할 기미를 보여주자 리빌딩 과정에서 워리어스도 커리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수단을 만들어갔고, 작년보다 2배나 승수가 늘어나 서부 6위로 시즌을 마치고 생애 첫 플레이오프 무대를 밟게 됩니다. 1라운드 상대는 서부 3위 덴버였지만 커리는 2차전 30득점을 시작으로 정규 시즌 때보다 더 많은 득점을 올렸는데 3쿼터에만 평균 10득점을 몰아치면서 경기 흐름을 후반에 확 가져오는 폭발력을 보여줬습니다. 커리의 맹활약에 2차전부터 4차전까지 3연승을 거둬 시리즈 흐름을 가져온 워리어스는 6차전 승리를 끝으로 덴버를 4승 2패로 잡고 2라운드까지 올라갔는데요. 2라운드에서 샌안토니오와 맞붙었을 때도 커리는 44득점, 11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뜨거운 슛감을 보여줬지만 2차 연장전 끝에 2점 차로 패배했고, 그 다음 경기부터는 샌안토니오의 집중 수비에 고전하면서 2승 4패로 탈락하게 됩니다. 7년 만에 진출한 플레이오프에서 업셋까지 연출하면서 선전한 워리어스는 13-14 시즌을 앞두고 안드레 이고달라와 저메인 오닐을 영입하면서 인사이드 자원을 보강하고 가드진은 커리와 탐슨 2명으로 밀고 갔는데요. 인사이드에서 받쳐줄 수 있는 포워드들이 많아지자 커리는 득점과 어시스트 두 부문에서 모두 커리어 하이를 갈아치우면서 3점 슈터로만 국한되지 않고 경기 운영까지 능숙해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결과 데뷔 5년 만에 생애 첫 올스타에 선정되었는데 서부 컨퍼런스 가드 중에 득표 1위로 뽑힌 만큼 이 시점부터 NBA를 대표하는 슈퍼스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됩니다. 워리어스도 덩달아 고공행진을 하면서 지난 시즌보다 치열해진 서부 컨퍼런스에서 오랜만에 50승을 넘길 수 있었고, 비록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선 7차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탈락했지만 다음 시즌 더 큰 도약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리빌딩 기간 동안 모아온 알짜배기 선수들과 커리의 능력에 날개를 달아줄 새로운 감독으로 스티브 커가 선임되었고, 14-15 시즌부터 커리는 알고도 못 막는 선수로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커리의 주 무기인 3점 슛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볼 운반과 플레이메이킹 역할은 드레이먼드 그린과 분담하도록 바꿨고, 뛰어난 운동 능력으로 훌륭한 수비를 겸비한 안드레 이고달라를 식스맨으로 사용하면서 수비에서 오는 부담도 한결 덜어졌습니다. 커리의 슈팅에 큰 비중을 둔 화끈한 공격 농구는 NBA에서 돌풍을 일으켰는데 역대 최단 기간으로 1000번째 3점 슛을 성공시켰고, 전년도 올스타 팬 투표 1위였던 르브론 제임스를 제치고 전체 1위의 영예까지 얻었습니다. 또한 올스타전 3점 슛 콘테스트 우승, 2년 전에 본인이 세워둔 단일 시즌 3점 성공 개수 경신 등 최고의 자리를 하나 둘씩 꿰차기 시작했습니다. 안정적인 리딩 능력과 돌파와 미드레인지 점퍼까지 다양한 공격 옵션을 주특기인 3점 슛과 섞었으면서 상대 수비를 곤욕에 빠뜨렸고, 14-15 시즌 경기당 23.8득점, 7.7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워리어스를 리그 1위로 이끌었습니다. 득점 스탯만 놓고 보면 커리보다 나은 선수들이 있었지만 3쿼터의 폭발적인 공격력으로 상대를 압도한 뒤 4쿼터에 조기 퇴근하는 경기가 늘어나다 보니 효율 측면에서는 결코 떨어지는 기록이 아니었고, 결국 쟁쟁한 경쟁자들을 누르고 정규 시즌 MVP까지 받게 됩니다. MVP 모드는 플레이오프에서도 이어졌는데요. 앤서니 데이비스의 뉴올리언스를 상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집념을 보여주면서 단 한 경기도 내주지 않고 2라운드로 향했고, 끈적한 수비를 보여주는 멤피스까지 4승 2패로 격파하면서 에이스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습니다. 웬만한 선수들은 야투율이 떨어질까봐 시도하지 않는 슛을 초장거리에서 노리고 던져서 집어넣는 무시무시한 정확도까지 보여줬습니다. 컨퍼런스 파이널에서는 제임스 하든이 이끄는 휴스턴 로켓츠를 만나 1차전부터 3차전까지 평균 35.6점을
득점을 올리며 3쿼터부터 가비지 게임을 만들어냈고 최종 4승 1패로 여유있게 승리하면서 NBA 파이널에 진출하게 됩니다. 파이널 상대는 르브론 제임스와 카이리 어빙이 이끄는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였는데 1차전에 무리의 출전을 강행했던 어빙이 부상을 입어 시리즈 아웃이 확정되었고 케빈 러브의 부재까지 겹쳐 워리어스는 1차전 연장 끝에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외로 2차전에서 커리는 델라베도바의 끈질긴 밀착 수비에 고전하면서 연장전 끝에 2점 차로 아쉽게 패배했고 뒤이은 3차전에서도 5점 차로 패배하면서 시리즈 리드를 뺏겼는데요. 그러나 커 감독과 팀 동료들은 커리의 3점 슛을 믿고 계속 그의 공격을 밀어줬고 3차전 후반부터 서서히 0점을 잡기 시작한 커리는 4차전에 4개, 5차전에 7개의 3점 슛을 적중시키면서 뺏겼던 리드를 다시 되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차전에서도 이고달라와 함께 팀 내 최다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40년 만에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우승 트로피를 안겨주게 됩니다. 더할 나위 없이 성공적이었던 14-15 시즌은 끝났지만 아직 그의 최고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15-16 시즌 시작부터 40득점을 퍼부으며 조기 퇴근한 커리는 연일 고득점 행진을 이어갔는데요. 지난 시즌보다 야투 시도 개수를 20%가량 늘려 경기당 20개의 슛을 던졌음에도 성공률은 오히려 더 올라간 초고효율 슈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한 경기에 5개의 3점 슛을 성공시키는 경이로운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개막 후 24연승을 질주했는데 특히 3쿼터에 몰아치는 득점이 많아 순식간에 점수차를 넉넉하게 벌려놓고 4쿼터는 통으로 휴식하는 경기도 늘어갔습니다. 역대 최고의 정규 시즌 기록이 아니냐는 논쟁을 할 정도로 명경기가 많이 나왔지만 그 중에서도 최고의 경기 하나만을 꼽자면 2월 말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와의 원정 경기인 것 같습니다. 이 경기에서 커리는 전반에만 3점 슛 4개를 성공시키면서 좋은 슛감을 보여주고 있던 와중 3쿼터 초반에 발목이 꺾이는 부상을 당하고 라커룸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발목에 테이핑을 하고 5분 만에 코트에 돌아와서 아무렇지 않게 다시 3점포를 가동했는데요. 계속 끌려가던 경기는 커리의 3점 슛 5방에 점수차가 2점 차로 좁혀졌고 경기 종료 직전에 이고달라의 자유투로 동점을 만들어 연장전까지 가게 됩니다. 치열한 공방 끝에 여전히 동점을 유지하면서 연장전도 10여 초밖에 남지 않은 상황. 탐슨의 적극적인 수비로 웨스트브룩의 슛이 림을 맞아 튀어나오게 되고 커 감독은 타임아웃 없이 선수들에게 공격을 맡겼습니다. 공을 직접 몰고 올라온 커리는 하프코트를 넘자마자 0.7초를 남기고 초장거리 3점을 성공시켰고 그대로 경기가 종료되면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원맨 캐리로 드라마틱한 승리를 이끈 커리는 후반기에도 놀라운 득점 행진을 쭉 이어갔고 그 결과 시즌 득점왕, 스틸왕, 한 시즌 최다 3점 402개 성공 등 1위 기록들을 죄다 차지했습니다. 팀 역시 90년대 시카고 불스의 정규 시즌 최다승 기록까지 갈아치워버리면서 개인 성적과 팀 성적을 모두 잡은 커리는 이번엔 만장일치로 정규 시즌 MVP를 수상했는데요. 그러나 정규 시즌에 너무 많은 힘을 쏟았던 걸까요? 2016년에도 파이널 진출까진 성공했지만 승기를 거의 다 잡은 상태에서 다소 안일한 플레이로 마침표를 찍지 못했고 그 사이 르브론 제임스와 카이리 어빙의 각성 모드에 압도되어 챔피언 자리를 클리블랜드에게 내주면서 아쉽게 시즌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한 채 워리어스와 커리는 다음 시즌에 집중했는데요. 16-17 시즌을 앞두고 이적 시장에 나온 안정적인 스코어러 케빈 듀란트를 설득해 데려오면서 올스타만 4명인 사기적인 라인업을 구축했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득점 자원이 늘어나 역할을 나눠 가지면서 기복이 있는 모습도 보여줬고 157경기 동안 이어오던 3점 기록도 중단되었지만 곧바로 다음 경기에 13개의 3점 슛을 몰아치면서 또 하나의 3점 슛 기록을 작성하는 등 백투백 MVP의 능력은 건재했습니다. 평균 득점이 작년보다는 낮아졌지만 슈퍼스타 간의 공존이 이타적인 마인드로 조화롭게 이뤄지면서 또다시 리그 1위로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했고 플레이오프에서도 그야말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0-30점은 거뜬히 해줄 수 있는 선수가 3명이나 되다 보니 당일 컨디션이 좋은 선수를 몰아주면서 단 한 경기도 지지 않았고 파이널까지 전승을 거두면서 올라갔습니다. 파이널 무대에서도 커리는 평균 26.8득점, 9.4 어시스트, 8리바운드, 2.2 스틸을 기록하면서 공격과 수비 모두 제 몫을 해줬고 마지막 경기가 된 5차전에서 34득점으로 맹활약한 끝에 다시 챔피언 타이틀을 되찾아왔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할 때 맺은 계약 기간이 끝나고 커리는 5년간 2억 달러라는 슈퍼맥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NBA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선수가 되었고 17-18 시즌에도 평균 26.4득점,
득점, 6.1 어시스트, 5.1 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좋은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와중 애틀랜타전에서 넘어지는 자벨 맥기와 충돌에 무릎 부상을 당해 정규 시즌 후반은 통째로 쉬어야 했고 뉴올리언스와의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서 복귀했는데요. 27분간 뛰면서 28득점, 2어시스트, 7리바운드로 준수한 복귀전을 치렀고 펠리컨스를 4승 1패로 잡고 컨퍼런스 파이널에 올라갔습니다. 컨퍼런스 파이널에서는 제임스 하든과 크리스 폴의 공세에 밀리면서 2승 3패로 잠깐 탈락 위기에 몰렸었지만 6차전과 7차전에 커텀 듀 3인방의 슛감이 폭발하면서 두 경기를 모두 잡아내고 4년 연속 파이널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파이널 1차전에서 커리는 3점슛 5개 포함 29득점을 올리며 팀 공격을 책임졌고 어빙이 떠난 클리블랜드에서는 제임스가 홀로 51득점을 몰아치는 활약을 했으나 J.R. 스미스가 어이없는 판단 미스를 범해 연장전 끝에 워리어스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2차전에서도 커리는 4쿼터에만 3점슛 5개를 성공시키는 폭발력을 보여주면서 순식간에 가비지 게임을 만들었고 파이널 단일 경기 최다 3점 기록도 갈아치웠는데요. 원정에서 열린 3차전에서는 더블팀에 시달려 극심한 부진을 하긴 했지만 든든한 버스기사 듀란트의 활약으로 승리를 따냈고 4차전에서는 다시 슛 감각을 되찾아 최다 득점으로 활약해 4대0으로 세 번째 우승을 맛봤습니다. 3년 연속 우승을 정주준하고 시작한 18-19 시즌은 초반부터 커리가 경기당 3점슛을 6개씩 성공시키며 평균 30득점을 넘기는 좋은 컨디션을 보여줬고 높은 승률을 기록하면서 올해도 행복농구를 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미러키전에서 부상을 당해 시즌 도중 11경기를 결장하게 되었고 그 사이 듀란트를 향한 그린의 폭언과 4연패가 겹치면서 팀 분위기가 완전히 안 좋아졌는데요. 다행히 12월에 커리가 복귀한 후 11연승을 질주하며 조금씩 팀 분위기가 수습됐고 1월에 새로 영입한 커즌스까지 팀에 녹아들면서 서부 1위 자리를 되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대로라면 3년 연속 우승도 따놓은 당상인 듯 했으나 플레이오프 무대는 시련의 연속이었는데 1라운드 2차전에서는 커즌스가 2라운드 5차전에서는 듀란트가 부상으로 시리즈 아웃되면서 커리와 나머지 선수들의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3승 2패의 리드를 잡긴 했지만 커리도 왼쪽 손가락 탈골 이후 슛감이 저조한 상태라 순식간에 워리어스가 언더독의 위치에 놓인 것입니다. 시리즈의 향방이 갈릴 6차전 커리는 전반에 일찍부터 파울 3개를 범해 무득점으로 묶였지만 후반에만 33득점을 몰아치면서 팀을 컨퍼런스 파이널로 이끌었습니다. 이 경기 이후 각성한 커리는 포틀랜드와의 시리즈에서 평균 36.5득점, 8.3 리바운드, 7.3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릴라드와 맥컬럼을 능가하는 활약을 선보였고 워리어스는 듀란트 없이 4연승을 거둬 5년 연속 파이널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토론토 랩터스와의 파이널에서는 더블팀 수비에 고전하면서 야투율이 떨어졌고 듀란트에 이어 탐슨까지 부상으로 아웃되면서 2승 4패로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3번의 우승을 차지했지만 파이널 MVP는 수상해보지 못한 커리로서는 파임은커녕 동료까지 잃어버렸던 아쉬운 시즌이었습니다. 그 다음 19-20 시즌에는 그린과 사이가 틀어진 듀란트가 팀을 떠나면서 전력이 약해지긴 했지만 커리의 득점 비중이 커지면서 MVP급 활약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개막을 하고 나니 3점슛 감각은 많이 떨어져 있었고 초반 4경기 중 3패를 당하면서 서부 하위권으로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커리마저 4번째 경기에서 손뼈 골절을 당해 거의 모든 경기를 결장했고 3월 초 워싱턴전에서 복귀해 새로 팀에 합류한 위긴스와 호흡을 맞춰봤지만 슛감을 끌어올리진 못했는데요. 데뷔 이후 한 번도 3점 성공률이 40%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던 커리는 19-20 시즌 3점 성공률 24.5%를 기록하면서 최악의 시즌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이번 20-21 시즌을 앞두고 건강하게 복귀해 프리시즌 3경기를 소화하면서 3점슛 감각을 조금씩 끌어올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데뷔 때부터 함께해온 팀 동료 탐슨은 돌아오지 못했지만 새로 보강된 선수들과 함께 이번 시즌에는 건강하게 활약하면서 지난 시즌 부진은 훌훌 털어낼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